오랜만에 애프터 이펙트에 관한 내용을 한번 같이 해보죠. 지난 10월 달로 기억하는데요. 애프터 이펙트 2023 버전 23에 큰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우리 짚고 넘어가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버전 23부터 적용되는 업데이트 중에 첫 번째는 컴포지션 프리셋이 다양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뉴 컴포지션을 하나 열면요. 여기 프리셋에 더 여러 가지가 애드가 됐죠. 예를 들면 4K, 4K, 8K의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 프리셋들이 애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그 애니메이션 프리셋들이 애드가 되었다는 것이죠. 17년 정도 만에 이 프리셋을 애드했다고 하니 참 어도비도 좀 어지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50개의 프리셋을 더 애드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텍스트를 한번 쳐보면요. 이러한 그 텍스트가 있을 때에 센터를 맞추고 예를 들면 여기 프리셋을 보시면 애니메이션 프리셋 텍스트에 애니메이트 인을 찾아보면요. 브링킹 커서 타이프라이트 콘솔 요것을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적용을 하면 이렇게 마치 옛날 그 커서가 반짝거리면서 나타나는 이러한 효과가 더 애드가 되어 있고요. 또 혹은 슬라이드 인 바이 라인 이런 것은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부드러운 효과들도 추가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0개가 추가되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아서 이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요 그림을 하나, 백그라운드를 하나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죠. 텍스트 우선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상 레이어를 하나 얹고 우리 이 사이즈를 좀 줄여보죠.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두 개의 그 영상을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을 다 열어보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키프레임을 둘 다 모든 트랜스폼의 키프레임을 찍어주고 예를 들면 2초에 가서 또 한번 이렇게 찍어줘 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 포지션의 키프레임만 셀렉트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 그러면 레이블이 있죠. 레이블에 레드다. 레드로 키프레임 컬러가 바뀌죠. 밑에 것도 똑같이 우리 포지션에만 레드로 레이블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셀렉트 키프레임 레이블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on selected layer, 하나는 on all layer. 지금은 셀렉트된 레이어에 레이블 그룹을 셀렉트한다.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 이 셀렉트된 레이어에 그 빨간색 키프레임만 셀렉트가 되는 거죠. 이것을 다시 오른쪽 클릭해서 on all layer. 그러면 모든 레이어에 빨간색 키프레임만이 셀렉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빨간색 키프레임들만 움직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이게 두 개라서 그렇지 예를 들면 레이어가 한 100개 정도 된다. 그러면 매우 유용한 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는 키프레임 툴을 컬러로 셀렉트 할 수 있다. 요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우리 에디트로 가서 우리 프리퍼런스를 열어보죠. 프리퍼런스 열어서 제너럴로 가서요. 그럼 여기 보시면 디폴트 포지션 property to separated dimension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체크해서 OK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아무거나 우리 텍스트를 한번 써볼까요? 포지션을 한번 봅니다. 그러면 요 전에는 그 XY 값이 하나의 프로퍼티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요 포지션 프로퍼티가 X와 Y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업데이트는 렌더링에 있습니다. 컴포지션의 렌더링을 한번 해볼까요? 컴포지션 add to render queue 컨트롤 M입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렌더 옵션이 나오죠. 렌더 큐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나머지는 똑같고요. 이 중에 아웃풋 모듈이 있습니다. 아웃풋 모듈을 클릭하면은 포맷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 H264가 여기 떡하니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많이 쓰는 이 H264 포맷을 이전에는 애프터 이펙트 자체 내에는 없었고요. H264로 렌더링을 하려면 반드시 아도비 미디어 엔코더를 열어서 거기서 렌더링을 해야만 했었죠.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저도 미디어 엔코더를 좀 기피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미디어 엔코더로 렌더링을 했을 때에 컬러 이펙트가 종종 안 먹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직접 다이렉트로 렌더링 하는 것을 선호했었죠. 마침 어도비에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H264 포맷을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렌더링을 하면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가 렌더링을 MP4 포맷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한 업데이트들은 우리가 그냥 찾아보면서 각자 해보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업데이트의 그 비기스트 이벤트,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트랙 매트에 관한 것이죠. 새로운 컴포지션으로 한번 작업을 해봅니다. 지금 제가 3가지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우선 하나만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마스크를 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이미지 자체의, 영상 자체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이죠. 또 다르게 화면을 잘라내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 위에다가 까만 판을 하나 얹어서 그 판 위에 원하는 만큼의 모양을 지워냄으로써 밑에 있는 영상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것, 그게 알파 채널이고 그게 매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다가 텍스트를 한번 써봅니다. 이러한 텍스트를 쓰고요. Ctrl Alt Home, Ctrl Home 해서 센터를 이렇게 갖다 놓고요. 자, 그 전에 한 가지, 이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드는 이 텍스트라든가 혹은 도형, 쉐이프들은요, 다 벡터 이미지입니다. 벡터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벡터 베이스드 프로그램, 즉 수학적인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텍스트라든가 도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벡터 이미지는요, 수학적인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크게 하더라도 이미지가 깨지거나 블러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또 뭐가 있죠?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죠.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벡터 베이스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림을 그린다든가 텍스트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그것을 아무리 사이즈를 크게 해도 깨지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포토샵은 벡터 베이스 프로그램이 아니라 픽셀 베이스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픽셀 바이 픽셀로 그려지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포토샵이죠. 그래서 포토샵은 그것을 크게 하면 픽셀이 커지기 때문에 블러가 되거나 화면이 픽셀레이트, 깨지거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드는 이러한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벡터 베이스인데요. 벡터 베이스는 그 자체로 알파 채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홀리데이라고 하는 텍스트 자체가 알파 채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컴포지션으로 다시 가봅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오른쪽 클릭해 볼까요? 칼럼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모드가 있고 스위치가 있죠. 스위치를 한번 클릭해 보죠. 그러면 요것이 스위치, 요것이 모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스위치와 모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요, 우리 하나만 꺼줍니다. 조금 전처럼 모드만 나와 있는 거죠. 요 밑에 보면 스위치와 모글의 토글 스위치가 있습니다. 요걸 한번 클릭해주면 스위치, 클릭해주면 모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모드인데요. 요것을 클릭해주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블렌딩 이미지들이고요. 여기 보면 트랙 매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냐 하면 밑에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열어서 홀리데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매트의 트랙으로 사용해라, 이런 것이죠. 이렇게 하면 요 위에 있는 텍스트를 매트로 사용해서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잘라내 주는 것이죠. 업데이트 되기 전까지는 요 매트 레이어가 바로 위에 있어야만 됐습니다. 이것이 밑으로 내려오면요, 이전에는 트랙 매트가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내려오거나 뭐 다른 곳으로 가도 변하지가 않고 이 트랙 매트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길게 볼까요? 네, 이렇게 조금 길게 보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 이것은 인버트입니다. 매트 시그널을 인버트 하는 것이고요. 다시 원위치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된 그 트랙 매트의 첫 번째, 요 트랙 시그널을 움직여도 변하지 않고 트랙 매트의 효과를 유지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지우고 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하나의 백그라운드가 있고요. 이 위에 우리 다른 영상 하나 얹어볼까요? 다른 영상을 이렇게 얹어버리고 스케일로 가서 좀 줄이죠. 그래서 뭐 한 요 정도 놓는다고 치고요. 또 다른 영상, 우리 3개만 이렇게 얹어놔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한번 내려와 볼까요? 자, 복잡하게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것은 좀 더 복잡하게 마스크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블러를 좀 준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 복잡한 영상을 만들고 여기다가 조금 아까 한 그 텍스트를 다시 한번 써봅니다. 홀리데이 다시 한번 써보죠. 홀리데이 하고 다시 센터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복잡한 백그라운드를 같이 쉬프트해서 셀렉트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셋 중에 하나에 그 트랙 매트에 요 픽 큐브이 있습니다. 요것을 우리 홀리데이에다가 픽 큐브를 적용을 해주면요. 네, 짠 하고 이렇게 밑에 있는 그 여러 개의 멀티플 레이어에 그 한 번에 요 하나의 알파 채널을 갖고 있는 시그널로 우리 트랙 매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기능을 가지고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게임 체인저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유용한 기능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업데이트된 트랙 매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매우 크리에이티브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 하나는 트랙 매트를 제외해 주면 위에 있는 두 개의 영상만으로 글씨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각각의 백그라운드와 트랙 매트 안에 원하는 영상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 가지 샘플만 더 해볼까요? 자, 이 백그라운드를 다 지워봅니다. 지금 헐리데이라고 하는 글씨만 있는데 우리 글씨 텍스트를 하나만 더 써보죠. 새해 2023년에 다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렇게 또 다른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좀만 더 크게 하죠. 이렇게 겹쳐 있는 상태에서 색깔을 좀 줘봅니다. 헐리데이는 우리 사이언 컬러, 2023은 우리 핑크로 가볼까요? 핑크. 자, 오케이 해가지고 이렇게 겹쳐보죠. 이렇게 겹친 상태에서 트랙 매트로 가서요. 2023의 트랙 매트는 헐리데이로 가고, 그 다음에 헐리데이의 트랙 매트는 2023으로 각자 이렇게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 상태에서 우리 서로 인버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둘 다 보이게 하면 이 겹쳐 있는 부분만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다가 다른 백그라운드를 하나 넣어주면 이 교집합이 되는 부분만 빠져서 다른 영상을 넣어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우리 좀 크게 하면 요 교집합이 되는 부분만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 영상이 보이게 되는 또 이러한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글씨에다가 예를 들면 브랜딩 모드를 지금 노멀인데 이것을 스크린으로 넣어주면 또 밑에 있는 영상과 브랜딩이 되면서 또 이러한 느낌의 효과를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버전 23에 업데이트된 여러 가지 애프터 이펙트의 기능들 대여섯까지 알아봤고요. 또 이것을 가지고 연말에 재미있는 영상들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